이채훈의 킬링 클래식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월요일 아침 상쾌한 멜로디죠. 귀에 익은 멜로디죠. 네, 하이켄스가 작곡한 세레나데입니다. 이름이 좀 생소한데요. 하이켄스? 하이네켄 맥주? 네, 네덜란드 작곡가죠. 네, 이분이 세레나데인데 듣고 나서 또 말씀 올리겠습니다. 네,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곡인데요. 허이켄스가 작곡한 세레나데였습니다. 좋았어요? 저 팔랑팔랑 뛰어서 초등학교로 막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. 예, 초등학교 때 조회하기 전에도 많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, 저도. 네, 이런 풍들의 음악들이 저 클래식을 들으면서 왜 어린 시절로 나를 데려가 준다라는 느낌을 받은 곡들이 거의 없는데 네. 이 곡은 유독 그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린 시절로 이렇게 여행을 하게 만들어주는 곡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네, 그런 옛 추억을 떠올리는 게 또 오늘 살아가는데 힘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참 긍정적인데요. 네. 이 곡에는 조금 어두운 역사가 있죠. 허이켄스 이분이 나치의 히틀러를 찬양을 했던 분이고 2차 대전 때 유태인 탄압에 앞장선 그런 전력이 있어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감옥에 가서 돌아가셨죠. 일제 때 라디오 시그널로 많이 나와서 그 어르신들이 잘 아는 그런 곡이죠. 아, 진짜 탄식하듯 왜 그러셨어요? 이러고 싶은. 예, 제가 괜한 얘기를 했나 싶기도 한데요. 아무튼 일본에서는 특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서 그 신칸센 그 기차 안에서도 많이 틀었었죠. 아무튼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했으니 허이켄스 2차 대전 때 뭐 잘못한 게 있겠지만 뭐 이렇게 좋은 곡을 남겨주셨으니 조금은 감사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어요. 네. 그러니까 그분의 행동은 잘못됐지만 네. 그분이 남겨주신 음악까지 미워하고 우리가 터부시할 이유는 없지 그렇죠. 않을까. 그렇죠. 예. 모든 위대한 음악들이 그 시대는 갔고 그 시대의 권력자들은 이제 다 잊혀졌고 그렇지만 음악은 남아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거죠. 네. 허이켄스의 세레나데도
마찬가지입니다. 네, 이번에는 바하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6곡 중에서 마지막 곡 6번 B플랫 짱조를 들으시겠는데요. 네, 이 곡은 매우 특이해요. 우리 지난주에 첼로, 비올라, 콘트라바스 등등 현악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잖아요. 네. 이 곡은 이제 현악 합주인데 아주 특이한 게 바이올린이 안 들어있어요. 바이올린이 빠지고도 가능할까요? 물론 다른 악기가 대체는 가능하겠지만 상상이 그렇죠? 안 돼서. 예, 바이올린이 어떤 생생하고 화려한 소리가 빠져 있는 대신에 네. 비올라와 첼로의 그 수수하고 은은한 그런 질감이 또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는 곡이죠. 그렇다면은 살짝 머리가 아프거나 그럴 때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현악곡을 듣고 싶을 때 이 곡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예. 좀 요즘 같은 가을 오후에 은은한 햇살 비슷한 느낌 같기도 해요. 네, 그리고 바하가 쾌텐에서 이제 이 곡을 작곡하고 연주할 때 비올라 파트를 맡아서 했다 그러죠. 왜 거장들의 악기가 비올라라고 그랬잖아요. 맞습니다. 맞고요. 네. 네, 바하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6번 B플랫 짱조 중 첫 번째 악장 알레그로를 들으시겠습니다.
저희가 잘 아는 놀이 있죠. 타임머신 놀이. 네. 네. 자, 타임머신을 타고 모차르트 선생님한테 갔어요. 그러면서 해맑게 선배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청소할 때 이 음악을 듣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실까요? 아, 그러면 내가 이 음악을 한 번 더 연주해 줄게. 이 방도 청소 좀 해줘. 야, 그렇게 성격이 좋으셨을까요? 예. 모차르트가 그 자기보다 20살 위인 그 호른 연주자 로이트 갭을 위해서 호른 협주곡을 썼는데 네. 이 아저씨가 악보를 받으러 모차르트 집에 갔대요. 근데 악보를 그냥 한 20장 정도 되는 걸 여기저기 막 늘어놓고 있더래. 그래서 로이트 갭이 이게 어디가 처음이고 어디가 끝인 거야? 그래서 막 헤매니까 모차르트가 어디 처음부터 끝까지 맞출 수 있나 한번 봅시다. 맞춰보세요. 그랬다 그러죠. 그래서 모차르트도 막 어질러 놓고 살았던 것 같은데요. 이렇게 맑은 음악이니까 청소할 때 좀 어울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모차르트가 이렇게 농담도 잘하고 아무튼 소탈하게 사람을 대했죠. 근데 그런 마음의 여유가 오히려 삶과 죽음을 초월한 어떤 인생에 대한 초탈한 자세에서 그런 유머가 나온 게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.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도통했을 때 나올 수 있는. 나름대로 도통을 했겠죠. 그래서 31살 때 그때 이제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썼어요. 그 네. 편지에 보면 좀 딱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나오는데 죽음이란 것은 우리 삶의 마지막 목적지고 저 역시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좋은 참된 벗인 죽음과 이미 친숙해졌기 때문에 죽는다는 생각이 두렵기는커녕 반대로 위안과 안도감을 느낍니다. 저는 아직 젊지만 잘 때마다 오늘 밤에 잠들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. 하지만 이 생각 때문에 제가 침울해 보인다거나 슬퍼 보인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. 이렇게 쓰고 그 아버지 상태가 나빠지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.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달려가서 아버지를 안을 수 있게 뭐 그렇게 편지를 썼는데요. 네. 죽음을 이렇게 친근하게 느낀다는 게 뭘까 생각해 봤는데 저는 잘 못 느끼겠어요. 근데 저는 사실요 지금 모차르트의 편지를 낭독하시는 동안 네. 아 모차르트가 나랑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. 네. 저도 사실은 이게 참 외람되지만 네. 왜 우리 사회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약간 버릇없는 일이고 금기시되는 일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저는 매일 그 생각을 하거든요.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네. 눈을 못 뜰 수도 있고 네. 그래서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? 네. 그러니까 혼자서요. 네. 가끔 그런 그러니까 놀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행동할 때가 있거든요. 아 그래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충실하게 네, 그냥 재밌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활기차게 지내시는 거구나. 네, 그리고 주변 네. 사람들한테 계속 사랑한다고 예쁘다고 좋다고 막 마구 오버해서 표현하면서. 아 예. 아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요. 제 아주 친한 친구. 광주 트라우마 센터장 하는 강용주 씨가 저랑 이제 좀 친하게 지내는데요. 요새. 네, 강영주 선생님 얘기 저희 킬링 클래식 시간에도 하셨어요. 네. 네. 어머니가 이제 많이 연로하셨어요. 90세가 다 돼 가시는데요. 늘 매일매일 그 아들들 뭐 그다음에 손자 손녀들 뭐한테 사랑한다. 뭐 용주야. 매일 이렇게 문자를 보내세요. 아. 그러면 이제 용주는 예. 나도 그래서 저 살아있는 날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하고 참 네. 사랑한다는 느낌 그걸 갖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일 아쉬울 게 그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고마웠던 사람들한테 고마웠다 표현 잘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사랑한다고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던 게 제일 네. 아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. 네. 예. 또 죽을 때 되면 어떤 친구가 뭐 놀러 가자 그랬는데 바빠서 안 돼. 그랬는데 그때 내 뭐 대단한 일 한다고 바빠서 뭐 안 된다 그랬을까. 그러니까요. 뭐 그런 생각 많이 하죠. 네. 아무튼 그 문피디님은 오늘이 마지막 날일지 모른다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할 기운이 없고요.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그러면 너무 바쁠 것 같잖아요. 저는 너무 바쁜 게 싫거든요. 그래서 저렇게 생각해요. 어젯밤에 내가 죽었지 아마? 오늘은 하루 덤으로 사는 거야. 그냥 기분 좋게 살아야지. 그 정도 생각합니다. 이런 걸 보고 뛰는 놈 위에 나는 사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뛰는 놈이었고 나는 분이셨군요. 예. 음악 들읍시다. 그래서 모차르트가 아버지한테 그런 편지를 쓴 바로 그 무렵에 작곡한 현악 오중주곡 역시 바이올린 둘, 비올라 둘, 첼로를 위한 오중주곡인데요. 여기서도 비올라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. G 마이너로 되어 있는 현악 오중주인데 들어보시겠습니다.
삶에서 다른 뭘 기대할 수 있었겠어? 하지만 모차르트는 뭐 칭얼대거나 고함을 지르는 대신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생각에 잠긴 채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. 조용한 독백. 하지만 삶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나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언제나 삶을 사랑했어. 그리고 조용히 이제 삶을 긍정하는 그 깨달음이 찾아오죠. 이 재현부까지 흘러가서 이제 끝날 무렵에는 삶을 긍정하는 대목도 단조로 나와요. 여기서 모차르트는 침착하게 얘기하죠. 여전히 슬퍼. 하지만 나는 변함없이 삶을 사랑해.